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충희 교수님의 제자이자 클라우드 컴퓨팅을 수강했었던 삼육대학교 졸업생 박준우라고 합니다. 이전에 오픈스택 이론 수업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 세션에서는 오픈스택 이론으로 배웠으니까 이것을 좀 실습으로 다뤄보고 오픈스택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스택 실습을 해보는 세션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목차는 벌추어박스 기반으로 환경을 구축해보고 거기다가 그 VM 위에다가 오픈스택을 설치해보고 설치한 오픈스택 위에 VM 생성해보고 또 VM 간의 통신을 해보면서 오픈스택이랑 좀 친해져보고 또 익숙해지는 좀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내 PC에 나만의 클라우드 어, 사실 어느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클라우드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클라우드라고 하면 보통 AWS를 많이 접하고 또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테니까 나만의 AWS를 내 PC에 설치해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브스택이라는 그 오픈스택 자동화 설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직접 클라우드 인프라를 내 컴퓨터로 내 손으로 구축해 본다가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축한 오픈스택 위에서 VM을 만들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러면서 통신도 해보고 이런 실습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오픈스택에 대해 이해하고 AWS가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컨셉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실습해보면서 오픈스택이 이러한 식으로 동작하고 또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하면은 더 큰 서버로 가면은 실제로 나만의 클라우드,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 실제로 AWS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드는 기술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나 자신이죠. 여기 넘치는 나 자신. 그래서 리눅스를 할 줄 알면 좋고요. 또 네트워크 관련 지식이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또 리눅스와 네트워크 관련해서 트러블 슈팅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겠죠. 이 실습이 어렵더라도 정지해 놓고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보는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컴퓨팅 환경은 대부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우 PC 환경 혹은 강의장에 있는 PC 환경을 고려해서 실습 환경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PC 아니면 노트북,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그런 PC에 리눅스 VM을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윈도우 상에 버추어박스를 깔아서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오픈스택이라고 하면 이것을 구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데브스택, 팩스택 같은 이제 자동화 설치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치 도구로 이제 좀 빠르고 유연하게 개발이나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저희는 이제 어쨌든 학습이나 오픈스택에 친해져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방식을 택했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거든요. 오픈스택을 직접 설치하고 사용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조금 자동화 해주는 고마운 이제 오픈 소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치 과정을 자동화해서 학습이나 테스트에 최적화된 환경을 좀 배포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오픈스택을 구축하고 뭐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코드나 이런 것들 배포해보고 서비스를 배포해본다든지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실험하는 네, 그런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이론에서 잠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어, 뭐 노바, 뉴트론, 신더, 뭐 등등등, 호라이즌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 하나씩 까는 방법이 있어요. 수동으로 매뉴얼로 까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내가 그런 컴포넌트들을 더 잘 알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좀 더 설정을 잘 해서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방법을 택하겠죠. 혹은 아니면은 나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고 싶다. 완전히 오픈스택이라는 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원리로 동작하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 하면 또 이 방법이 좋아요. 그래서 심화 학습이나 좀 이해하거나 혹은 진짜로 좀 더 매뉴얼하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거나 이럴 때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컴포넌트들을 이제 하나씩 설치하는 거죠. 뭐 뉴트론은 네트워크 노드에 깔고, 뭐 노바는 저기 컴퓨터 노드에 깔고, 컨트롤러에 깔고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한 만큼 직접 해보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디플로이먼트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보통 프로덕션 레벨의 배포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무에서 쓴다거나 뭔가 이런 오픈스타일 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게 됐을 때는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이런 콜라 앤서블이나 뭐 오픈스택 앤서블 또 다른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고 이런 두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자동 배포 도구로 해서 이제 설치하고 구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저희는 오늘 VM 한 대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이 오픈스택을 가지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NHN이라든지 뭐 카카오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국내 CSP들이 실제로 오픈스택을 가지고 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큰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할 때는 뭐 VM이 뭐 1000대, 10,000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자동화된 도구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우리처럼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 1000대, 뭐 200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앤서블로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뭐 혹은 수천 개 이상의 노드들에 자동으로 서비스를 배포하는 네, 그런 방식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용이다. 이렇게 좀 한 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저희는 오늘은 오픈스택에 좀 친해져 보고 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이기 때문에 이제 데브스택을 활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네, 먼저 이제 오픈스택을 잘 이해하려면 네트워크를 꼭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트워크 과목을 여러분들이 다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 그 학년이 다르고 하니까 잘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간단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실습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진행하는 실습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 공유기를 통해서 이제 통신사에서 이제 해가지고 또 공유기를 통해서 공유기에다가 이제 내 컴퓨터에 랜선을 꽂거나 혹은 와이파이 공유기를 연결해서 와이파이를 쓴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유기가 곧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들 사용하는 대역대인 사설 대역대인 192.168.0.0에 24의 CIDR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뭐 192.168.0.1 뭐 혹은 192.168.0.254 같은 이제 그런 IP를 부여해서 공유기에 부여해서 이제 그게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서 이런 방식으로 보통 홈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나트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나트라고 하면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네,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는 이제 벌추얼 박스를 통해서 오늘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벌추얼 박스 안에서 이제 10.0.0.0이라는 나트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호스트 PC에서 게스트 OS, 그러니까 호스트 OS에서 게스트 OS 간 통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벌처 박스라는 것을 PC 위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그 벌처 박스가 아니 호스트가 가상 네트워크 환경의 공유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VM들에 대한 VM1, 2에 대한 그래서 만약에 내가 VM1에서 인터넷 8.8.8.8 구글로 내가 통신을 하고 싶다고 하면 내부에서 외부로 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호스트 PC를 거쳐서 이제 공유기를 타고 나가는 거죠. 요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요거가 버처박스에도 필요하고 또 오픈스택 위에서도 나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트의 특징은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내부에서 외부로의 접근은 가능하다. 요게 이제 나트의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 배우신 분들은 한번 상기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좀 찾아보고 오늘 실습에 임하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성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찾아왔었는데 보통은 이제 오픈스택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뉴트론, 노바, 신더, 스위프트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들을 한 이제 서버에다가 이제 다 설치를 해버리면은 그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뭔가 성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VM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서버에 나누어서 이제 보통 구축을 하거든요. 뭐 노드, 뭐 컨트롤러 노드, 컴퓨터 노드, 스토리지 노드, 네트워크 노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설명드리고자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들 실습할 때 하는 경우가 컨트롤러 노드, 컴퓨터 노드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해서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는데, 음,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서비스를 나누어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노드로 나눠서 설치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라고 좀 적혀 있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 좀 더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컨트롤러 VM 안에서도 한 대에서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컨트롤러와 컴퓨터라고 지금 그림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 실습에서는 이 컨트롤러가 컴퓨터 역할도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그림의 버추어 박스 위에다가 컨트롤러 VM 한 대를 만들고 거기 위에 오픈스택을 설치하고 그 오픈스택을 설치한 그곳에 위에 이제 VM을
올리는 거죠. VM1, 2, 3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곳은 이제 네스티드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VM 위에 VM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실제 환경에서는 이런 네스티드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능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구축하는 이 VM 버추어박스 위에 VM을 실제 서버를 사용하겠죠. 그렇죠. 실제 서버를 사용해서 오픈스택을 설치하고 오픈스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거기 위에 이제 VM을 만드는 방식으로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우리의 그 환경에 대한 이해와 또 실습 편의를 위해서 컨트롤러 VM 한 대 위에서 진행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 클라우드 컴퓨팅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또 좀 더 실습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바람에서 좀 넣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버추어박스를 통해서 환경을 구축하고 오픈 스택을 위에 설치하고 거기 위에서 VM을 만드는 그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버추어박스를 설치해서 이제 거기에 우분투 VM을 위로 올려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인데, 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VM웨어 워크스테이션으로 실습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교수님께. 그래서 일단 VM웨어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저는 버추어박스로 좀 더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PC들이라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사양을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놨고, 맥 유저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AMD 64, 그러니까 X86 기반으로 지금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서 만약에 맥 환경이라면 윈도우 환경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메모리는 16기가 이상이면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버처박스는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면은 여기 virtualbox.org라는 곳에 가서 윈도우에서 할 수 있어요. 맥도 할 수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윈도우를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설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구축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좀 더 이 스크린샷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스크린샷을 천천히 보면서 영상을 멈춰 가시면서 맡기시는 부분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좀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처박스를 설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요거 버튼 설정 버튼 눌러서 이제 네트워크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나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이제 외부로의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설정해 보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누르고 네트워크 누르고 나트 네트워크를 누른다. 네. 그다음에 나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겨요. 네. 그래서 만들면 여기 이걸 누르고 이름은 MGMT라고 지었어요. 매니지먼트라는 네트워크라고 해서 MGMT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이 실습 편의를 위해서 10.0.0.0 슬래시 24를 꼭 통일하면 좀 더 수월한 실습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DHCP 활성화 꼭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트 네트워크를 버추얼박스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에 용이하고요. 네. 이제 나트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VM을 만들어 봐야겠죠. 이제 다들 VM웨어를 사용해 보셨으니까 익숙하실 거라 생각해요. UI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에 보면은 이제 머신이라고 있고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되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 우분투 리눅스 서버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가 저는 이제 22.04.5 LTS 버전을 사용했는데, 요게 버전이 좀 다르면 실습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 링크를 따라서 다운로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요 우분투 릴리즈 우분투.com 제미가 들어오면 여기 AMD 64 요 서버 요거를 데스크탑 아니고 서버를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요 URL을 접속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VM 사양 같은 경우는 코어는 4개, 메모리는 6기가, 스토리지는 40기가로 구성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크게 책정을 했던 이유가 두 개의 VM에서 보통 나눠서 진행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한 대로 했다 보니까 좀 더 스펙을 넉넉하게 줬었어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상단 메뉴에서 머신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가상 머신 만들기란 창이 뜨게 돼요. 이 창에서 아까 여기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가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에 있는 이 ISO 이미지 파일, 라이브 서버 AMD64 ISO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 이제 하드웨어는 아까 스펙 정의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 아까 프로세서는 4코어로 하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4코어로 해주시고, 메모리는 6기가, 6기가는 6144MB예요. 그래서 6144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좀 넉넉하게 여기에서 40기가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6144의 4코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다고 믿고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켜져요, VM이. VM이 켜지면 설치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이게 이미지가 잘 읽어와지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여기 실행 중인 VM을 닫고 전원을 꺼주세요. 네. 왜 전원을 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가 이제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을 해줘야지 여기 잘 해줘야지 원활한 실습이 가능해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닉 설정을 좀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까 만들었던 VM의 좌클릭을 누르고 설정을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컨트롤러의 세팅이라는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익스퍼트를 누르고 이 네트워크 탭에 가면은 이렇게 어댑터 1, 어댑터 2, 어댑터 3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어댑터 1번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나트 네트워크 MGMT 네트워크가 선택될 수 있도록 나트 네트워크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 2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어, 호스트 온리 어댑터가 생기거든요. 네트워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스트 온리 어댑터를 설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로컬 PC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 오픈스택 대시보드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어댑터 1에는 나트 네트워크, 어댑터 2번은 호스트 전용 어댑터를 설정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다시 실행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우분투를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항상. 여기 요 느낌표를 누르면 여기 없어져요. 요거를 네, 없애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우분투 설치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우분투 설치 창 기다리면 넘어가게 되고 이 창에서는 잉글리시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에 여기도 업데이트 할 거냐고 하는 건데 without updating 하고 엔터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도 그냥 잉글리시 놔두시고 엔터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데 아까 두 개 어댑터 1, 어댑터 2로 설정을 했잖아요. 두 개의 어댑터를 설정했잖아요. 여기서 잘 인식이 되는지 봐야 해요. 그 우분투에 설치할 때 인식이 잘 되는지. 하나는 보통 아까 10점대로 했기 때문에 10점, 0점, 0.4거나 뭐 0.5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IP가. 하나는 이제 여기 버처박스의 호스트 온리 네트워크가 보통 192.168.56점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19168, 56점 몇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여기 안 되면 다시 껐다가 끄고 다시 켜보든지 아니면 그 설정 창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뜬 거 확인하고 엔터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프록시 설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엔터 눌러주시고 네, 요 미러 사이트도 설정하는 것이 있는데 엔터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설정도 있는데 저희는 좀 더 빠른 실수를 위해서 네, 엔터를 눌러주시고 여기 뭐로 나오는데 쭉쭉쭉 내려서 done 하신 다음에 continue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좀 중요한데 이제 이 사용자의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걸 잘못 입력해버리면 로그인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이 서버 네임은 컨트롤러로 해주시고 네임은 네임이랑 유저네임 패스워드들은 다 우분투로 통일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실수할 가능성이 적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분투 컨트롤러 우분투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다 유료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엔터 눌러주시고 요거 SSH 설정인데 여기 원래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엔터를 눌러서 체크를 해주시고 SSH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그 서버를 설치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요거는 꼭 설치를 해주시는 게 이후에 실습할 때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설치 체크해 주시고 밑으로 가서 돈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이구 많다 그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유용한 툴들을 미리 설치할 것이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다른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내려서 돈에서 엔터 눌러주시고 엔터 누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설치가 보통 한 빠르면 5분? 뭐 한 10분 이내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돌려놓고 뭐 물 한 잔 마시고 오시든지 화장실 갔다 오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되면은 이렇게 이게 리븐 나우가 나와요. 다 설치가 됐다.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자기가 알아서 켜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 창에서 우분투 우분투 눌러서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하면 이렇게 들어와지겠죠, 그쵸? 들어와지면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IPA라는 명령을 쳐가지고 아까 봤던 10점대 IP랑 192.168.56점 IP가 지금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다시 이 VM을 다시 지우시고 다시 인식이 잘 되도록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요 두 개가 확인됐으면 이제 벌초박스로 환경 세팅하는 건 다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스택을 설치해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